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단원 평화적 갈등 해결 1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교과서 36쪽을 함께 펴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36쪽입니다. 자, 3단원 평화적 갈등 해결의 의미예요. 자, 평화적인 갈등 해결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평화적인 갈등의 해결은요, 어떠한 폭력도 사용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며 화해함으로써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폭력은요, 갈등 해결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바람직하고 평화적인 갈등 해결의 방법은 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서로 대화와 그리고 이해, 협력만이 바람직한 갈등 해결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입니다. 길을 걷던 동양인 할머니가 흑인 남성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동양인 사람들이 백인이나 흑인들에게 욕을 먹는 아주 악질적이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인종차별의 문제가 현재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의 원인이 동양인이다라는 아주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도 똑같이 흑인이나 백인을 만났을 때 구타를 한다든지 욕설을 하는 거예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갈등 해결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요,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동양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러한 백인과 흑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문제는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아주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어떠한 폭력도 사용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화해하는 것은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이것은 갈등을 아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좋은 해결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갈등에 잘못 대처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피를 한다든지 갈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방식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냥 묻어두는 거겠죠. 그리고 폭력과 같은 공격적인 방식은 오히려 갈등을 더욱 심하게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36쪽에요. 만델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종 갈등으로 오랫동안 몸살을 앓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만델라와 함께 인종차별 정책을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준비하였다. 이 일을 주도하던 사람들은 국가도 새로 정하기로 하였다. 백인이 부르던 노래 대신 흑인 사이에서 즐겨 부르는 노래로 바꾸자는 것이다. 다들 찬성하는 가운데 만델라가 뜻밖의 의견을 내놓았다.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국가를 흑인말의 노래로 바꾼다면 우리도 똑같은 인종차별주의자가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말의 나라가 아니듯 흑인말의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에 이 나라를 지탱해줄 가장 중요한 뿌리, 즉 흑인과 백인의 화합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만델라는 국가 공식 행사 때마다 백인과 흑인이 좋아하는 두 곡의 국가를 연이어 연주하도록 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가는 두 개의 국가를 축약하여 한국으로 만든 것이다. 자,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를 들어봤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도요, 여느 아프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백인들이 흑인을 차별하는 바로 인종차별 정책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 인종차별 정책이 폐지가 됐어요. 인종차별 정책이 폐지가 됨에 따라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하던 사람들이 기존의 국가, 즉 우리나라의 애국가와 같은 정말 그 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를 다시 한번 새로 정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동안 백인들에게 꾸준히 인종차별을 당해왔던 흑인들은요, 당연히 자기들이 좋아하는 노래로 바꾸자라고 주장을 했겠죠. 그러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훌륭한 지도자이자 그리고 인종차별 정책을 폐지하기를 앞장섰던 만델라라는 인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국가를 흑인만의 노래로 바꾼다면 그건 우리가 똑같이 백인들이 예전에 했던 인종차별주의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만의 나라가 아니듯이 흑인만의 나라도 아니에요. 백인과 흑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흑인과 백인의 화합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덕분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에서 거의 유일하게 백인과 흑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선진 국가가 되게 됩니다. 다이아몬드로 아주 국가가 유명한 국가가 되었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가는요,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흑인들이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백인들이 좋아하는 노래에 두 노래를 추각해서 한 곡으로 만든 아주 훌륭한 노래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만델라는 결국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게 되셨죠. 이 이야기는요, 아주 수십 년 전의 이야기예요. 인종차별주의는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 인종차별주의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반복되는 인종차별주의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델라라는 인물이 했듯이 화합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이 화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반복되는 인종차별주의 문제도 우리가 항상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만델라가 국가를 새로 정하자라는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흑인들 중심의 노래를 만든다면요. 이 때문에 또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즉 나라의 노래를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주 현명하신 인물이죠. 자, 교과서 37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7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37쪽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 세 형제가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유산을 나눌 때 생긴 문제예요. 이것을 이 세 형제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 재산의 2분의 1을, 둘째는 3분의 1을, 셋째는 9분의 1을 가지도록 해라.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세 형제는 골머리를 앓았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낙타 17마리였기 때문이다. 17마리의 절반이라면 8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죽여 나누라는 말씀이신가? 세 형제가 서로 한 마리를 더 가지겠다며 갈등이 깊어갈 즈음 낙타를 타고 지나가던 현인이 말했다. 내가 낙타 한 마리를 빌려줄 테니 한번 나눠보게나. 18마리 낙타로 첫째는 9마리, 둘째는 6마리, 셋째는 2마리를 사이좋게 나누어 가질 수 있었다. 현이는 남은 한 마리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
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낙타는요, 총 17마리입니다. 자, 17마리는요, 홀수예요. 홀수는요, 여러분, 2분의 1로 나눌 수가 있나요? 2분의 1로 나눌 수가 없죠. 2분의 1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3분의 1로도 딱 떨어지지 않아요. 9분의 1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 이거 참 고민이겠죠. 그런데 지나가던 현인, 그러니까 아주 현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굉장히 골치가 아픈 것 같은데 내가 낙타 한 마리를 우선 빌려줄게. 그러니까 18마리로 한번 계산을 해봐 라고 하니까 이 형제들이 그렇구나. 18마리는 짝수니까 해결을 할 수가 있겠군 하면서 이제 계산을 했어요. 18마리를 2분의 1로 나눈 첫째는 9마리를 가져가게 됐고요. 그리고 둘째는 3, 6, 18, 6마리를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2, 9, 18, 2마리를 가지고 가게 됐죠. 각자 모두 단 한 마리의 낙타도 죽이지 않고 아주 현명하게 정해진 숫자를 잘 가져갔어요. 어머,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9마리, 6마리, 2마리를 다 합쳐보니까 너무 신기하게도 17마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현이는 빌려주었던 낙타 한 마리를 다시 가지고 와서 타고 요요히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자, 17마리 충분히 나눌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단지 이 숫자 앞에서 세 형제가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고민을 하던 끝에 서로 갈등이 깊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지나가던 현명한 사람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해서 세 형제가 서로 싸우지 않고 무난하고 행복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생각을 조금만 우리가 전환을 한다면요, 싸움이 일어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눈앞의 상황에서 내가 조금 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수학으로 알아본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37쪽의 아래쪽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평화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선은요, 첫 번째,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말을 했어요. 동양인에 대한 흑인 혹은 백인들의 차별. 흑인이 지나가던 동양인을 때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지나가던 흑인을 동양인이 때리면 문제 해결이 될까요? 일시적인 갈등 해결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평화적인 갈등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두가 만족할 만한 바람직한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갈등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갈등 그 자체는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각자 살아온 환경과 그리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갈등을 해결을 하는지, 해결을 하지 못하는지에 따라 이 갈등 자체가 좋은 것이 될 수가 있고 나쁜 것이 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갈등을 아주 현명하게 평화적으로 잘 해결을 한다면은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성숙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재미있는 EBS 영상을 한 편 보고 이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코미디 광중왕을 겨루는 개광 빅리그 오늘의 도전자를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꿀성대로 여심을 녹이는 고마가지입니다.
오늘 오신 분께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사과 하나 드실래요? 아, 근데 사과가 웃고 있네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네? 글쎄요. 아이 그 참, 사과가 웃으니까 풋사과. 아이, 썰렁하게 뭐야. 사과하세요. 아이 진짜 그 다들 너무 굳어있네. 긴장을 좀 풀어봐요. 아이쿠, 이렇게 왕이 넘어지면 뭐라고 할까요? 네? 글쎄요. 아이 진짜 그걸 몰라요. 킹콩. 재밌죠? 재밌을 거야. 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재 개그예요. 탈락입니다. 퇴장해 주세요. 아이 진짜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해 왔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는 로딩 중. 중학생과 고등학생만 타는 차는 중고차. 펭귄들이 다니는 중학교는 행방 중. 재밌잖아요. 여기가 냉방중이네. 냉방중이야. 당신 개그 때문에 다 얼어붙었어. 아이고 참 어이가 없네. SNS에서는 재밌다고 난리가 났어요. 보라고요. 좋아요가 이렇게 많잖아요. 다들 취향이 비슷한가 보죠. 아이 진짜 내 말이 맞잖아요. 이건 뭐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 사고에 빠지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볼까요?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마이어스와 도로시 비숍은 인종차별 편견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실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인종차별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죠. 그리고 토론이 끝난 후 인종차별 편견 지수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원래 편견이 강했던 집단에서 토론했던 참가자들은 편견이 더 강해졌고, 편견이 낮은 집단에서 토론한 참가자들의 편견 지수는 더 낮아졌습니다. 이렇듯 비슷한 의견으로 둘러싸여 편견에 빠지는 현상을 반향실 효과라고 하는데요. 반향실이란 소리를 메아리처럼 울리게 하는 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똑같은 소리만 되돌아오죠.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카스 선스타인은 반향실 효과로 인해 집단 극단화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자기 편 집단의 결속력이 강하면 집단 애착이 생겨나고 반향실 효과가 커진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만의 생각에 도취되어 다른 생각을 가진 집단을 배척하게 되는데요. 특히 SNS가 발달할수록 비슷한 관점을 지닌 집단들 사이로 한정해 의견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의견 교환이 없는 양극화된 진영을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 그 참 알았어. 이제 아재 개그는 버리고 성대모사로 갈아타야겠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으려면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겠죠. 꿀성대로 여심을 녹이는 고마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는 로딩 중. 재미있죠? 사람들이 생각이 모두 같아서 갈등이 하나도 없으면 오히려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나니까 그건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한다면 좀 더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교과서 38쪽에 나오는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38쪽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 왜 내 축구화 빌려가서 안 가져와?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잖아. 축구화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 뭐라고?
어떻게 할 거야? 자, 친구 물건을 빌려갔는데요. 친구 물건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빌려간 물건을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갈등을 해결을 해야 바람직한 갈등 해결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자, 1번 몰라 라고 한다면 이건 오히려 더 큰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낸다면, 폭력적으로 대응한다면 더 큰 싸움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장 문제 해결에 좋은 것은 두 번째겠죠. 일단 다른 친구한테 내가 급하면 빌려다 줄게. 그리고 부모님과 상의를 해볼게. 그래서 네가 빌려준 물건과 똑같은 물건을 내가 사주던지 아니면 네가 빌려준 물건에 상응하는 돈을 내가 주던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내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한다면 아주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아주 쉬운 문제였죠?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오늘은요, 우리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